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운남대학교 진경덕 교수는 경제학과 민족문화연구학에 있어서 일가를 이룬 분입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중국 국무원위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신주간 잡지사는 1996년 창간된 회사로 중국에서는 모든 뉴스는 신주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명성을 얻고 있는 잡지사입니다. 오늘 이 신주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진경덕 교수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글을 읽고 이 글에 달린 댓글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소개하기 전까지 나오는 모든 부분은 이 교수님의 그림을 참고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글을 보시겠습니다. 21세기가 됐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에게 국가의 원수이며 세상의 적은 누구일까요? 99%의 한국인들은 10중 8구 일본을 지목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인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한식, 한류 및 김치 등 비교적 가벼운 단어들을 언급하지 국가의 원수, 세상의 적과 같은 말로 한국을 대하지 않습니다. 무역, 문화는 물론이고 예술 등 각 방면에서 한일 교류가 빈번한 21세기임에도 왜 한국인들은 여전히 일본인들을 세상의 적으로 바라볼까요? 특히 한일 스포츠 시합을 보면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예로 야구 경기에서 한국팀이 도쿄돔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은 사건은 유명합니다. 비단 야구뿐만 아니라 한일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올림픽이나 국제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일본을 이기고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경기장을 돌아다니는 장면은 우리들이 많이 봐온 장면입니다. 한국의 많은 선수들은 일본과 상대할 때는 응당 이렇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일본 사람들은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양국의 의식의 차이는 이토록 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양국 국민이 바라보는 역사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이며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일본인들에게 2차 세계대전은 돌이켜보기도 싫은 역사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2차 세계대전 전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을 침략한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왜 이러한 사실관계가 명확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일까요? 후지오카 노부카스와 니시오 간지 교수를 주축으로 결성된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 사실을 중학교 교과서에 담는 것은 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역사 교과서의 난징 대학살과 종군 위안부 문제 등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실행에 옮긴 단체입니다. 특히 이 새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내부에서는 일본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자며 편찬한 국민의 소울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사인식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남경대학살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송노예라 칭했던 일본 위안부 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두 번째, 종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으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팔았던 사람들일 뿐이다. 세 번째, 남경대학살 당시 30만 명이 희생당했다고 말한 중국 측의 주장이나 일본 역사 교과서에 쓰여진 10만에서 20만 사이의 숫자도 전부 사실이 아니며 실제 수치는 최대 10,000명 정도에 이른다. 특히 난징 안전지대 보고에 따르면 일반인 사상자 수는 47명에 불과하다. 네 번째, 조선의 식민지화와 중일전쟁의 책임은 일본에 있지 않다. 당시 러시아와 구미 국가의 위협하에 전혀 위기감을 못 느낀 채 현대화에 뒤처졌던 조선과 중국에게 오히려 그 책임이 있다. 다섯 번째, 남경대학살과 종군 위안부 문제는 국내외 반일 세력들이 날조한 역사이다. 특히 후지오카 노부카스의 역사의 진실이라는 책의 134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악할 만한 의견이 나옵니다. 조선은 일본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들을 반성해야 한다. 당시 조선은 주변국에 민폐를 끼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현대 국가의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일본은 식민지의 수준을 일본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조선에 가서 친절함을 베푼 것이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역사를 부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잔인했던 군국주의 역사를 은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이러한 역사에 대한 사고방식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먹히지 않습니다. 저는 일찍이 한국인들의 정과 한에 대해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과 한을 엄격히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내부적으로는 정이라는 말로 서로를 단합시키는 동력으로 삼았으며 한이라는 말로 대외적으로 단결하는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이 두 개의 감정은 본질적으로 끌어오르는 감정인데 이 자체가 바로 한국인들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한국인들을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미 여러 번 각종 저서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무려 53년 동안 일본 문화의 수입을 금지시켜버립니다.
53년 동안 한국인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들어와서 했던 갖은 짓거리들과 치욕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남경대학살에 대해 부정을 할 때 역사를 왜곡하는 이 일본 민족들을 한국이 어떻게 다루는지 아십니까? 1997년 2월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강덕경 할머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님은 생전에 아주 유명한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칼에 찔린 조선의 어린 소녀가 일장기 아래서 피를 흘리는 그림입니다. 할머니는 일본이 2차 대전 때 저지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배상과 사과 요구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신 분입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임종전에 일본의 기자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만약 일본이 2차 대전 당시 위안부들에게 어떤 상해를 입혔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면 내가 다시 일본에 가서 설명할 테니 여권을 달라. 다시 일본에 가서 설명할 테니 라는 말에는 4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한다는 걸까요? 일본 국민들입니다. 무엇을 설명한다는 걸까요? 한국인 위안부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하려고 할까요? 일본인들이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다시 가시려고 할까요? 일본 국민들이 들었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에 가서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며 이 말은 할머님의 임종 직전 마지막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8월 15일은 일본에게는 전쟁 종전 기념일에 해당됩니다. 이날 일본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전사자들을 위한 각종 추모 의식이 진행됩니다. 한국에서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이것만 봐도 양국의 시각의 차는 분명합니다. 8월 15일 날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게 고합니다. 이날 너희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들을 위해 추모식을 올리지만 우리는 이날이 너희들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대만의 저명한 작가 주분령은 한국인들의 역사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투지가 높고 성격이 강직하다.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조작하며 30년이 넘도록 시끄럽게 굴고 있고 독도를 가지고 도발을 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한국의 거리를 거닌 적이 있습니다. 민족 영웅 이순신, 항일 영웅 안중근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거리 곳곳에 한국의 역사 인물들을 위주로 한 조각상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 아래를 보면 이런 영웅 열사들의 공적과 과거가 기록되어 있으며 심지어 학교 안에서도 작은 영명비나 조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환경과 세상에서 살고 있는 2~3살 어린아이가 곁에 있는 아빠에게 동상을 가리키며 누구인지 묻는다면 그러한 영웅들에 대해 손바닥보도 훤히 알고 있는 한국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그 위대한 영웅들의 치적을 얼마나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이러한 한국인들의 역사관은 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기억과 역사는 이렇게 공존하여 전해질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고도의 이론이나 학술 논문을 통해 배우지 않고 거리 곳곳에서 그들의 영웅들을 접하며 배웁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역사감이 가득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감은 일종의 기억이 되어 후손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고구려 문제로 인해 일찍이 논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학계가 고구려와 발해 역사가 중국 동북지역의 소수민족 역사에 속한다고 하자 한국학계에서 격렬한 항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국의 한 전문가는 많은 중국인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혹시 안다고 해도 그들은 이를 중시 여기지 않지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왜곡된 관점은 조상들의 묘를 파는 것과 같은 것이며 한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한국 문화의 기초는 바로 이러한 역사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민족 일본과 그 역사를 기억하는 한국의 역사적인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댓글을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방관자인가?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가 없다면 일본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해. 한국 좀 본받자. 한국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한국이 확실히 이런 쪽으로는 우리보다 잘해. 도쿄올림픽 보이콧해야 해. 사람은 당연히 기억을 해야지. 기억을 못하면 개와 다를 바가 뭐야? 우리는 기계도 품격도 없으니까 일본이 저오더가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거야. 왜 국내 언론들은 제3자처럼 한일 문제를 바라볼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진짜 한국이 일본 다루는 거 중국은 배워야 해. 한국은 기계가 있어. 일본인들의 침략 야욕은 지금까지 없었던 적이 없지. 한국은 분명 올림픽 안 갈 듯.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그 더럽고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뼛속 깊이 뉘우치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